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선고가 있게 됩니다. 24시간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저녁에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제가 계엄 선포를 미리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세대들은 사실은 계엄에 관한 추억이 있습니다. 1979년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경기도 여주로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가 10월 달 이제 가을 추수, 이 가을거지 하는 걸 도와주러 갔다가 그 농촌 봉사활동 현장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학교로 돌아와 보니까 학교 앞에 그 공수부대원들이 진주에 있고 학교가 완전히 폐쇄 상태가 돼 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80년에 가서 이제 5월에 있었던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도 이제 이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 4월이니까 한 넉 달 전에 있었던 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인 그 비상계엄 선포.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저는 원래 그 인문계열 대학생이지만 법을 관련 법들을 제 능력 닿는 것 찾아봤습니다. 헌법, 그다음에 형법, 그다음에 계엄법 이런 것들이지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한때 암흑기에 성경책은 일반 신도는 접근할 수가 없고 오로지 성직자들만 성경책을 보고 그걸 해석을 하고 일반 신도들을 내리 누른 듯한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형법, 계엄법 이거는 나라의 위정자들만을 위한 법도 아니고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법조인들만 보고 해석하는 법도 아닙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만나는 장사미사 온갖 모든 국민들이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읽어보고 해석하고 향유하고 보호받고 또 지켜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고 형법이고 계엄법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봐도 그 무엇을 다시 곱씹고 곱씹어 봐도 저도 문해력이 있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왜 계엄이 내란인지, 왜 계엄을 위헌이라고 하는지 저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신문방송, 유튜브 할 것 없이 온갖 매체에서 내란 수괴다,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그 도배를 하고 있을 때도 저는 외로운 목소리이기는 했습니다만 아니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계엄법에는 심지어 계엄을 선포한다, 마치 의무 규정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엄법 2조 2항을 보면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한다. 거의 강제 규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비상계엄의 선포권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77조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경력으로서 공공질서 회복을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력으로서 군대를 동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합참에 있는 계엄과의 그 규정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8개 사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사단 병력이 15,000명쯤 되는데요. 8개 사단이면 1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 선포 때 국회에 왔던 군인들 숫자는 200 수십 명이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러면 어떤 것이 국가 비상사태냐? 그 판단은 오로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 그것이 비상대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요. 대통령의 권한이 수십 가지가 열거돼 있고 그중에 핵심적인 것만 추리면은 바로 한 15가지쯤 됩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조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 사절에 대해서 신임장을 제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전포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임명도 할 수 있고 임시 국회를 소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고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인 것입니다. 근데 헌법에 근거하여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사사로운 그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행위를 한 건데 비상계엄 선포는 공적인 행위인 겁니다. 헌법에 근거한 공적인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미 미국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절대적 면책 특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언제 묻느냐? 정치적 책임은 그 다음 선거 때 국민들이 투표로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까지도 나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의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그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두 사람을 임명을 해서 8명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3월 초를 말합니다. 이각은 1명,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파는 2명, 그건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이제 두 사람이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김형두이고 그 다음에 인용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사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확인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네요.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겠네요. 어, 확인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바로는 기각 의견은 정형식 주심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소추 주심 재판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죠. 정형식. 그 다음에 타 의견은 김복형 그리고 도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정권 바뀌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선출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은 앞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 재판관입니다. 김형두 재판관. 근데 지금까지 김형두 재판관은 독립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박학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형두 재판관은 민주당과 이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매우 수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영두 재판관이 전라북도 정읍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출신이다.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무조건 자기들 편일 거라고 그렇게 처음에 착각과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된 뒤로 내려진 결정, 제가 15개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게 20개 가까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탄핵소추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8명 지금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이념과 철학을 갖고 재판을 내려온 분이 바로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씩 다 열거를 한 적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한 법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게 헌법재판소에 올라왔거든요. 그때 김영도 재판관은 위헌 아니다. 군대 내에서 당연히 동성애는 금지돼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군대 내에서 그 장교들이 집단으로 어떤 진정을 상관들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막아놓은 법이 그럴 수 없다. 지휘관들은 집단으로 상관들에게 뭔가 의견 제시를 하고 반발을 하고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법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 합헌이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김형두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추정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요. 기각 정형식 한 사람, 각하 3명,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그리고 인용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그래서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 1명, 각하 3명, 그리고 인용 4명. 결국은 인용 4명, 인용이 반대하는 것이 4명. 4대4. 세부적으로는 1대 3대 4 이렇게 나오겠지만 결론은 4대 4.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건데 여당은 승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국민의힘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승복하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셈입니다.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선거 결과 승복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불복.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파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위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승복하겠다는 말이 없고 오히려 기각을 하면은 반역인 것이다. 우리는 불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이 바로 내란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지낸 사선의 박홍근 의원,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을 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고 불복할 수밖에 없다. 5선의 박지원 의원, 법파 기각 의견을 내놓는 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 제2의 이완용이다. 이런 말을 했고, 박한대 원내대표 8명의 재판관이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 승복하겠다는 쪽은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불복하겠다는 것은 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